안녕하세요. 임수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 사용하게 되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국가기관인데요. 그 연수원이에요. 거기서 교육을 이제 담당하시게 된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1월 초에 거기 이제 신규 채용자 10주 교육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타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하는데 조금 조언을 받고 싶다고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이 메일을 저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대상 인원이 210명이에요. 엄청난 인원이죠. 신규 채용자인데 그 210명을 이제 앉혀놓고 첫날 아이스 브레이킹, 뭐 팀빌딩 이런 거를 해서 조금 약간 화합과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려놔야 10주 교육이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의뢰를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게 어떤 메일로 전달하기에는 좀 굉장히 분량이 많아질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감기가 걸렸어요. 조금 쉬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감기가 걸렸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움직여야죠.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21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인원수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트리다. 그러니까 교육장에 처음에 가서 첫날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고 좀 어색하고 더군다나 신규 과정이라면 더더욱 좀 이렇게 스스로 얼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교육이 시작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마음의 부담감과 짐을 안고 그들은 교육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은 교육 어떤 과정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교수나 강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색한 분위기, 얼어있는 마음을 깨뜨려서 교육의 긍정성이나 어떤 강의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그 교육에 즐겁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이 사실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입니다. 준비물이 굳이 필요하다면 필기 도구가 필요해요. A4 용지가 있으면 아니면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육장에 제공되는 뭐 필기 도구나 아니면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 그 빈 공간에다가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A4 용지가 있다라고 가정하에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A4 용지를 이렇게 빨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교수자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가장 그들이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접어서 보여주시면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접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청각적인 메시지로 보여주지 않고 시각이 빠진 실습이 빠진 청각적인 메시지로만 전달하게 되면 반으로 접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가 이 반을 접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접어도.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반은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이 반을 접으려면 앞에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시간도 단축하고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접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반을 또 접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4개의 칸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4개의 칸이 나오죠. 그래서 이 4개의 칸에다가 글자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채우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A4 용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A4 용지가 없으면 교재 빈 공간 있죠? 거기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써내려 가시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란에 이제 작성을 하실 건데 그 PPT 파일에다가 PPT에다 작성을 하시면 만드시면 돼요.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4번 질문을 이렇게 써놓으시고 한 번에 다 오픈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기술 날라오는 쇼 있죠? 그거를 애니메이션 그 날라오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오픈을 시키시는 거, 공개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다 공개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1번에다가 무엇을 쓰시냐면 성함을 쓰시게 하는 겁니다. 이름과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채용자니까 전국에서 뭐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 지역이 어딘지를 쓰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번 칸에는 성함과 지역을 쓰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온 지역을 쓰는데 이거를 자신이 직접 여기다가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옆에 2인 1조 형태로 이렇게 짝꿍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 옆에 있는 사람을 하셔도 되고, 뭐, 앞에 있는 사람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대화 나누기 편한 2인 1조를 만드시고, 2인 1조가 안 된다고 하면 3인 1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인 1조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팀을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함과 지역, 이 질문을 본인의 답을 쓰시는 게 아니고 짝꿍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죠. 그러면 짝꿍이 제 이름은 임수희이고요.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 내용을 여기에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상대에게 정보를 물어서 듣게 된 정보를 자신의 종이, 메모지에다가 옮겨 적는 작업이죠. 그래서 1번에는 무엇을 한다? 상대의 성함과 지역을 여쭙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는 이제 신규 채용자 문이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신규 채용자 교육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왔는지를 해도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뭐 어느 부서에서 왔는지를 해도 되는 거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맡아서 하는 그 어떤 대상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페이지를 이제 작성을 하고 나면 2번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2번 페이지도 주제를 꼭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2번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하면 이게 여기 국가기관 연수원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 2번 페이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셨는지, 그러니까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짝꿍에게. 그러면 짝꿍이 왜 제가 여기에 지원해서 여기 오게 되었냐면요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 내용을 듣고 2번,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칸에 작성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에는 뭘 쓰냐면, 여기에 또 맞춰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유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직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신규 과정이니까 약간 마인드를 잡는 걸로 이끌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공직자가 되겠는가라고 질문을 짝꿍한테 하는 거죠. 그럼 또 짝꿍이 이제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되게 어떤 목표나 이런 도전 의식이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얘기를 하겠죠. 그걸 또 들으시고 세 번째 칸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용이 채워졌겠죠. 첫 번째 뭐였죠? 성함과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뭐 공무원이 되었는가였고, 세 번째는 어떤 공무원 공직자가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해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칸을 할 건데요. 네 번째 칸을 하기 전에 서로 짝꿍의 얼굴을 마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색해하면서, 그리고 마주보면서 좀 이렇게 막 웃을 거예요. 그때 그런 분위기를 그냥 즐기게 두세요. 그냥 웃으면 웃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저의 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한번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요. 죄송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라고 따라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미션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칸에 뭘 하냐면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보셨던 짝꿍의 얼굴을 마지막 칸에 그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난감해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짝꿍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짝꿍의 얼굴을 더 유심히 쳐다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1번, 2번, 3번도 대화를 서로가 나눴잖아요. 근데 4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굴까지 보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일단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되겠죠.
처음에는 아이스 메이킹에서 좀 어색하게 시작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은 일단 이 두 분 사이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러셔요. 아, 왜 죄송합니다라고 시키셨는지 알 것 같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거죠. 솜씨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죄송해요.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들을 나누게 되셔요. 그렇게 해서 4개의 칸을 다 채우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질문에 대한 답들을 채웠죠. 그럼 이걸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모두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발표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있습니다. 앉아서 그냥 편안한 대상과 얘기하는 건 정말 잘해요. 근데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떨려하고 많이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죠. 더군다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생의 심리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시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또 강사의 역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자기소개처럼 발표시키는 타임을 첫 시간에 가능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긴 교육 과정에 가면 첫날에 항상 OT 때 하는 거죠. 1번부터 끝번까지 나와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기. 그러면 이게 어떤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벌써 더 얼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이스 브레이킹이 더 되어버리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지금 상대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기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기에는 조금 껄끄럽고 좀 부끄럽고 하지만 상대, 내 짝꿍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내 짝꿍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조별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조별. 뭐 6명이나 8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조원들끼리만 얼굴을 쳐다보게 하는 거죠. 쳐다보면 예를 들어서 8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8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 나를 제외한 7명이 있는 곳에 내 짝꿍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일어서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조별로 앉아있는 얼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거니까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짝꿍을 소개시키시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주시면 돼요. 서로 낯설어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또 막 이럴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우리 강사님들이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 기준을 정해 주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쪽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저기 기준선이 되는 거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형태로 시계 방향으로 저는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정해드려요. 그러면 크게 이렇게 질서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금방 자기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1번이 앉으신 상태에서 나머지 앉아 계시는 조원분들에게 내 짝꿍을 소개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제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짝꿍은 이분이신데요. 성함은 뭐뭐이시고요. 이분은 어디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셨고 이렇게 공무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어떤 공직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기인데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이분의 얼굴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뭐 말주변이 없어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짝꿍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옆에 계시는 분이 또 짝꿍을 소개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적어도 여기 한 조에 있는 6명이나 8명 한 조가 되어 있는 그 팀들끼리는요, 이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라포 아십니까?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용하지 않아요. 서로가 저도 경기도 어디서 왔는데 저는 어딘데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요. 저는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런 얘기들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첫날 와서요. 되게 어색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죠? 뻘쭘하다는 느낌 같잖아요. 근데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이거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적어도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손잡고 식사하러 가게 돼요. 식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편하잖아요. 혼자 가서 뻘쭘하게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같이 식사들을 할 수 있는 누군가 한두 명이라도 만들어졌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부담감이 조금씩 내려지겠죠.
그러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교육에 집중하고 좀 배우려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타임에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긴 교육 과정이 필요한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처럼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신 분처럼 신규 채용자 교육이고 10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 때 서로가 알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타임으로 거의 1시간,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흘러가거든요. 1시간 정도를 충분히 써도 되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을 알려드렸는데 2시간 특강이에요. 신규 채용자이긴 하지만 2시간 특강인데 1시간 동안 이거 하고 앉아있으면 1시간 밖에 뭔가 전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긴 과정, 긴 시간을 진행하실 때 첫 번째 시간에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쓰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좌석 배치가 분임토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쿨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210명이니까 거의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연수원의 대강당에 좀 거의 앉아 있을 수 있겠죠? 빨간색 의자, 소파 같은, 그죠? 그 극장 형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좌석 배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고 문의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하기는 쉽잖아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눈 거, 작성하는 걸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고 앞뒤로, 그러니까 2줄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죠. 선정해서 한 줄이 뒤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보기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저쪽에 계시는 분들의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한 수준으로 6명에서 8명씩 한 줄로 만들려고 하면 앞에 팀이 뒤로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한 무리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강사님이나 교수님들께서 8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뭐 6명씩 조를 만들어 보세요. 앞뒤로 쳐다보고 한 조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그들이 알아서 이렇게 보고서 인원을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러면 금방 조가 만들어지죠. 꼭 책상이 없어도 조가 금방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 다시 교육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교육을 들으면 되니까 크게 조별 그 좌석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서로가 알아가면서 라포를 형성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기법, 지금 여기에 아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시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늘 걸 기준으로 하면 신규 채용자 10주 과정 교육으로 한다면 첫 번째 성함과 지역, 어디서 오셨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되었는지, 왜 공무원이 되었는지, 세 번째 어떤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지라는 거, 여기에는 그 짝꿍의 얼굴을 쳐다보고 짝꿍의 얼굴을 예쁘게 그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앉으신 상태에서 같이 있는 조원들에게 내 짝꿍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이름이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제 짝꿍을 소개합니다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타임에 제 짝꿍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 보셨으면 합니다. 잘 배우셔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배우셔서 2020년도 필요한 강의장에 가셔서 이 제 짝꿍을 소개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잘들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뢰주신 여기 우리 땡땡 국가기관이에요. 땡땡 관리연수원의 우리 교수님도 이거 영상 보시고 1월 초에 신규 채용자 210명 대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멋지게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